표정에서 이미 딱 열정이 느껴지고 혹시 지금 거기는 4시 다 시간이 다 다르죠? 네, 그럼 네. 다 달라요. 오늘 모처럼 그 일요일 글로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강의를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호주에서도 와 계시고 미국 동부 서부 다 시간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네. 한국은 오전 8시, 호주는 오전 9시, 여기 서부는 4시, 동부는 7시 이렇게 다 달라요 지금. 와, 저희가 억울합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사실은 저희 동네 미국부터 해서 아프리카까지 계세요, 회원분들이. 어, 네, 아프리카, 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하셔서 같이 다 저희랑 같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진짜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강의 한국 같은 경우 이 시간 맞춰서 모이세요 하면 되는데 이게 시차를 맞추다 보니까는 쉽지 않거든요. 네. 전 세계 글로벌에서 오늘 데뷔하신 우리 열심히 박사님.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그 모이신 분들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원래 이 강의할 때 사전에 미팅까지 하면서 내일 강의안이 어떤지까지 이렇게 검사받은 지는 처음이에요. 이 운영진 분들이 그냥 책 썼다고 그냥 강의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강의안인지 한번 보자. 진짜 이 회원님들한테 괜찮은지를 넘겨가면서 살짝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밤새 제가 좀 더 고쳤습니다. 재밌는 부분만으로. 아무튼 그럼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자, 네. 제목 잡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꿈공방 사이트 들어가니까 해시태그에 열정대학생, 그 다음에 뭐 2번째 20살 뭐 이런 되게 참 단어만 봐도 뭔가 이 열정이 솟는 뭐 그런 단어들이 있길래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꼭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아니면 뭐 세일즈를 한다 이런 막 이렇게 좀 거창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살면서 마케팅이란 거는 굉장히 이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많이 맺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도 나의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채용을 하고 뭐 취업을 하는 것도 나의 어떤 노동 가치를 사장님한테 파는 거고요. 연애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미팅을 하더라도 내가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또 이성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다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고민인 사람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점점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꼭 상업적인 영역에 그 국한된 단어였었지만 이제는 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면서 모든 공부가 다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마케팅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상은 이렇죠. 딱 내가 시작해야지. 마케팅 이제 공부할 때 누구나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가면 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출발을 해보면 이제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막 사기꾼도 만나고 그러다가 또 뭐 열심히 해봤는데 오히려 뭐 돈은 많이 나갔는데 매출은 또 안 나오고 또 해봤더니 뭐 이상한 뭐 예상치 못했던 또 결과를 만나고 등등 이렇게 늘 이상과 현실은 괴리감이 굉장히 심하죠. 제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와 이건 너무 좋다. 강의 안에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가져다가 썼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각오를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을 너무 배우면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고 마케팅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인스타그램을 그냥 막 1일 1포스팅 하는 그 뭐 습관 만들기에서 시작했을 때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매출을 이끌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게 이 밑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돈까지 써가지고 막 팔로워 늘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꾸준히 하고 끝까지 그걸 넘어서는 분들은 지금도 어떤 분들은 SNS로 뭐 마케팅이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SNS만으로 월 수억씩 버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예, 저는 이 책의 저자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애드리절트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대행사를 하기 전에 광고를 맡겼을 때 하도 이렇게 뭐 얘기했던 거랑 다른 결과를 많이 만나가지고 이름 자체도 대충 지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결과로 말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회사가 될 줄 모르고 그때만 해도 그냥 애드리절트라고 해야 되겠다. 발음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뭔가요? 이러면 제가 애드리절트라고 하면은 애들 디저트? 애들이 뭐 절트 막 이래요. 아무튼 이렇게 현재는 광고 대행사가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처음에는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회사가 된 거고 또 뭐 리치웨이라고 하는 각종 교육을 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었어요. 사회 과목을 가르쳤었고 한 10년 정도. 지금 마케팅한 것보다 학교 교사를 더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교사하던 사람이 지금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사고 쳐서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던 페이스북이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막 팔로워가 그때만 해도 하나의 페이지가 한 40만 명, 뭐 또 30만 명, 25만 명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페이지들이 유명해지면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또 제 페이지에다가 글 하나 올리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수십만 명 아니면 또 잘 터질 땐 수백만 명한테도 터졌던 그런 페이지였기 때문에 너무 그 교사를 병행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고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줌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모르니까 제가 얼굴들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점점 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강의하실 일도 많아지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저하고 그래도 여기는 좀 다르긴 하네요. 일반적으로 줌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데 저는 아마 의도적으로 굉장히 웃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제가 많이 웃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줌 강의를 할 때는 더욱더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 보여지는 표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점 몰입한다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갑자기 쫄려가지고 이게 내가 좀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마스크까지 딱 끼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더 맞아요. 이렇게 한다가 집중하고 있으면 아주 무섭거든요. 이렇게. 뭐 잘못했나 싶고. 그래서 좀 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 처음에 저 마케팅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 뭐 손님도 없던 텅텅 비었던 가게 갔었는데 제가 글만 하나 올리면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텅텅 비어있던 가게들이 이렇게 완전 풀로 막 손님이 차면서 완전 심하게 웨이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케팅을 모르면서 점점 마케터가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그때만 해도 뭐 쇼핑몰 하나 링크 걸면 서버 다운돼 버리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운 좋게 마케팅의 길을 조금 쉽게 시작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그 학교에서 하다가 아무런 상업적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대행사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냐라고 묻는데 근데 진짜 간단하게 여긴 열정 넘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 오전 새벽 4시잖아요. 저하고 되게 친한 토플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보낸 톡인데
그냥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불 켜진 거 보고 이게 되는 이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뭐 삼성 보면서 느꼈다고 하는데 제가 노년역에 가면 항상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이럴 때 항상 사무실에 와서 요 불빛을 보고 가면은 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노년역 등대였는데 열심히 하면은 결국 안 될 수는 없다. 그분이 맨날 저보고 등대라고 잘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다고. 네,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끼게 된 뭐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데 마케팅을 좀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 성공 요소잖아요. 마케팅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리고 자기는 마케팅 모른다고 해도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 만나보잖아요. 저는 마케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 자기는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제가 뭐 음식점을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진짜 뭐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와서 감사하게도 와주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마케팅 초고수예요. 그냥 마케팅이란 말을 안 쓸 뿐이지 막 손님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행동을 마케팅 잘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에 대한 굉장한 디테일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넛지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행동을 설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케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객의 행동을 설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신기한 습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막 책들이 막 서점에 탁탁탁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눈에 띄는 책이 있잖아요. 서점에 갔을 때 그 책을 집어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그냥 예를 들면 뭐 보통 구매하고 책 읽고 아 재밌다 넘어가잖아요. 원래는. 근데 저는 뭐가 다르냐면 한번 딱 집은 다음에 본 다음에 근데 내가 이걸 왜 집었지? 저렇게 많은 것 중에 내가 집은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어떤 카피 문구가 되게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게 됐을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봤다면 좌절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그림이 내가 좀 눈에 띄게 한 건가? 노란색이라고 하는 강렬한 색감 때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지나가다 보면은 온갖 간판이 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눈에 띄는 거 딱 봤을 때 그 내용을 옛날에는 그냥 보고 아 저기다 전화해봐야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요새는 다시 잠깐 봐가지고 저 문구를 다시 한번 사진 찍어 놓는다든지 제 핸드폰 갤러리에는 그런 광고 사진이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직업병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려는 사람으로 이제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나도 모르게 몸에 배는데 여러분도 한번 미국에서 뭐 호주에서 어디에 계시든 내가 어딘가에 눈이 갔다면 내 눈이 거길 가게 만든 그 사람의 관점을 자꾸 한번 가지려고 해보세요. 그런 거고요. 이제 그렇게 갖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하고 좀 실패하는 사람들 똑같은 업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긴 몇 시까지죠? 시간이 몇 분까지? 편하신 시간으로 하세요. 1시간 반, 네, 저희가 1시간 반 사이에 적당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으로 광고는 나갔어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마케터가 아닌데 그냥 페이스북 운영자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 이제 페이스북 광고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글 하나 써주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광고 의뢰가 뭐 수십만 명한테 퍼져지니까 많은 의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갑자기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손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블로그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의도는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아니면 마케터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에다가 더 문의를 많이 받을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각하다가 누군가한테 블로그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쓴 블로그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시리즈는 사실은 뭐 좀 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 하나를 잡을 때도 조금 당시에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쓴 거죠. 예를 들어서 SNS 마케팅 파헤치기 일부 해가지고는 왜 SNS 마케팅인가? 두 번째는 SNS 마케팅 성공 사례, 3부는 게시물 조회 늘리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키워드예요. 네이버 검색 조회수 들어가 보면은 이게 다 각각 굉장히 검색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SNS 마케팅이 이제 막 뜨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난 거라는 거를 막 보여주면서 누가 나한테 전화하면은 너도 이런 주인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야 나도처럼 야 너도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건데 이 글 3개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제가 이 글 3개를 쓰고 홍콩에 가가지고 초청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 원장님들도 한 4-5분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겁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게 되면서 임원수를 알게 됐어요. 홍콩에 강의 초청이 왔는데 갑자기 저 이 글을 보고 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예, 그 뭐 리차드 씨죠? 이러면서 예, 리차드입니다. 이랬더니 저는 지금 홍콩입니다. 홍콩에 제가 한인협회 협회장입니다. 이런데 제가 처음에 속으로는 아이고 보이스피싱이구나. 네가 그 홍콩 협회장이면은 그래 나는 뭐 글로벌 UN 총회 회장이다. 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홍콩 한인협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거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지금 홍콩에 너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가 되게 핫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가게들이 다 그걸 하는데 한국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홍콩 사람들 초청해서 강의하는데 언어적인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의 그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완전 초짜 유치원생인 수준이 요새 말로 막 주린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마린이, 마케팅 어린이 수준이었는데 저를 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내 스스로가 대견한 게 갑자기 그래 뭐 내가 학교 선생하던 사람 아니냐 한 2주일 남았으니까 강의 준비해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3박 4일 강의였거든요. 얼마나 빡세요. 3박 4일짜리 강의를 사장님들 엄청 잘 나가는 사장님들 앉혀놓고 SNS 마케팅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해줘야지까지는 했는데 그게 3박 4일이다 보니까 강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수 소장을 만나가지고 대놓고 바로 강의안 좀 나한테 줄 수 있냐. 강사한테 강의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헌수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연을 맺어가지고 나중에는 홍콩에 또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몇 년을 같이 갔는데. 그래서 요 이제 뒷 얘기인데 이렇게 실제로 2015년도부터 이렇게 막 강의 다니면서 표정 보면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제가 눈 아주 눈에 힘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온 가게를 돌면서 컨설팅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시리즈로 글을 써야 되냐면요. 시리즈로 글을 써야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감을 느낍니다. 권위감. 제가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저한테 마케팅에 대한 권위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책 한 권을 쓴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마케팅 쪽에 전문성이 있을 거야 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도 하나의 여러분의 잡지예요. 잡지. 매거진입니다. 여러분만의 신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블로그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내가 내 책을 발간할 온라인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심해져가지고 누구나 다 1인 방송국을 차릴 수 있게 됐죠. 유튜브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스트리밍 해가지고 막 자기 말하는 거 실시간으로 말하려면은 수억 원의 장비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권위감을 더더욱 느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그 권위감을 누구나 다 이렇게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한 분야를 되게 깊이 파는 겁니다.
시리즈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요리를 하시는 분이면 내가 채식 요리 전문가면 계속 채식 요리에 대해서 글을 꾸준히 점점 깊게 누구는 예를 들면 김치찌개 레시피만 올리고 말았다면 좋은 김치 고르는 거, 한국 김치와 무슨 김치 차이, 미국에서의 어떤 간과 한국에서의 간의 차이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전화를 주셨던 분도 이렇게 글을 내가 시리즈로 1부, 2부, 3부, 막 4부 이런 식으로 쓰니까 저 사람 한 주제에 대해서 10개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있겠구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처음에는 습관 들이기 수준에서 1일 1포스팅만 하시지만 점점 주제가 정해져야 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점점 딥하게 내용을 써줘야 이제 내가 상대방의 나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권위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권위감을 실으려면 지식 전달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어떤 분도 이렇게 써요. 내가 오늘 책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뭐 이승민의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또 이런 내용에서 내가 공감을 했다. 와 정말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저한테는 참 고맙죠. 근데 그거는 지식 전달자가 되면 그런 글은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반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힘있게 글 쓰는 방법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NS 마케팅 파헤치기라고 썼을 때 자료를 제 자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페이스북 광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써놨나? 잠깐만요. 아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막 만들었던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이게 몇만 명한테 도달됐는지 막 100만 명한테 도달된 거 딱 캡처해놓고 제가 최근에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구매했던 거 딱 보여주면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했고 또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그 글을 보는 사람은 아 진짜 권위감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했던 내용들을 탁탁탁 소개만 계속 해주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SNS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라고 말하면은 말의 힘이 갑자기 확 약해지죠. 그런 것처럼 내 자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뭘 들여야 되냐면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이제는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그리고 카톡을 막 주고받으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막 칭찬을 받은 거 있으면 다 카톡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강의 자료로 쓰여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어디 어학원 원장님이 나한테 보여준 그런 등대 캡처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나를 어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재료들이 많거든요. 요리도 여러분들 다 요리하시잖아요. 재료가 많아야 요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잖아요. 재료가 없으면 요리할 게 없어. 김치밖에 없으면 김치찌개, 김치볶음밥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재료가 많아야 됩니다. 항상 자료화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더욱 권위감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거는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죠. 사실 우리가 뭔가의 어떤 정보를 하나 전달받을 때 지금 저의 정보를 여러분이 전달받고 있죠. 제가 주는 마케팅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받고 계신데 그런 정보들은 다 어떤 형태로 전달되냐면 이렇게 딱 이 그림대로 옵니다. 그 정보를 전달한 정보 전달자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할해보면 이렇죠. 이걸 전달하는 메신저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합쳐져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내용은 이걸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도 제 강의 말을 듣고 계시지만 이런 거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뭐 1조 원 자산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돈 벌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확 그냥 내가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돈 벌고 싶으시면 일단 오늘부터 뭐 달리기를 시작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혀 생뚱맞는 얘기를 했지만 확 이렇게 나도 달리기를 해봐야 되나? 나도 모르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력한 증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신저가 훨씬 중요합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메시지의 내용보다 더 강력해요. 이 말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메시지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학교 선생을 하다 나와서 사실 전혀 배경이 없었지만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분명히 학교 교사로서 활동했던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저한테는. 저 사람이 선생하던 사람인데 사기는 안 치겠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케팅 분야에 사기꾼이 되게 많아요. 만나보면 다 저 사기 당했어요. 뭐 잘한다고 해서 대행사를 만났는데 막 된다고 하더니 제가 사기를 한 3번 당했으면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이잖아요. 사기는 안 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라는 거는 그 전문성과 도덕성의 합성어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기 있나? 그 신뢰의 속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이 이제 이러죠. 믿는다는 말은 뭐 많이 해요. 너 나 믿지? 뭐 난 사기 안 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알지만 신뢰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난 널 신뢰해. 뭐 이런 말. 믿는다는 말하고 차이가 뭘까? 보면은 이제 뭐 그 책에 의하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믿는다는 말을 쓰죠. 네가 사기 안 친다는 거 믿어. 근데 완벽하게 이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는 말은 뭐가 더 얹어져야 되냐면 탁월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적인 전문성.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말의 차원에서 그런 도덕적인 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감이 많아야 되는데 요걸 잘 조성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새 뜨는 유튜버들도 보면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좀 잘 어필합니다. 욕 먹을 생각하고 그냥 잘난 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내 실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뭐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야 되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면.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잠깐 막 빨려 들어가고 계시겠지만 그 블로그를 하든 뭘 하든 권위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C 시리즈로 E 연재하라. 그렇죠. 우리 하와이 힐러님, 와 진짜 하와이 힐러님 표정을 보는데 제가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야, 성공하실 분이시다.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조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진짜 이거 하버드 대학 교수님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 참 재밌었습니다. 한국에는 베스트바이가 없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것 같아요.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그런 건데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매장을 찾는 거예요. 매장 찾아가가지고 제가 지금 뭐 여기 보면 카메라로 저를 비추고 있는데 카메라 살 때 그냥 안 사고 매장을 방문하는 거죠. 매장을 방문해서 뭐 캐논 EOS R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니 거 하고 너무 비교해보고 싶은데 두 개를 다 보고 싶은 거지. 가가지고 실제 만져보고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보고 렌즈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시나요? 우리 정은영 사장님 한번 퀴즈. 우리 베스트바이를 갔습니다. 베스트바이 갔는데 카메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170만 원이래요. 그러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사시나요? 아니요, 안 살 것 같아요. 왜 안 사요? 그럼 어떻게?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상품을 음. 골라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딱 고른 거예요. 최종. 네. 캐논의 AAA 모델을 골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딱 가격 물어보고. 인터넷의 가격을 비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딱 보고는 원래 예 감사합니다. 땡큐 한 다음에 가가지고 뒤에 살짝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가격을 검색해 보겠죠. 검색해 보니까 아마존 이제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이겠죠. 아마존에 보니까 이 매장에서는 분명히 17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8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사고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아니 심지어 그 매장 안에서 아마존에 주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를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쇼루밍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 쇼루밍 현상 때문에 베스트바이가 그냥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실컷 임대료 내고 공간 임대료를 내고 직원들 다 고용해가 설명 다 해주고 했는데 구매는 정작 아마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 베스트바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겠죠 이거. 그래갖고 베스트바이 CEO가 이제 바뀐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박발금 사장님 잘 우리 웃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프라이스 매치.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을 매치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최저가를 찾으면 지금은 베스트바이 그렇게 해주거든요. 가격이 최저가 어느 걸 찾았다고 내가 보여주면 베스트바이에서 그 가격을 매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물건을 사요 저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진화된 답변을 하신 건데 맨 처음 한 건 뭐였냐면 인터넷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베스트바이에서 예전에. 저는 베스트바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 가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쇼루밍이 해결되었을까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갑자기 적어놓는 거 메모지에다가 캐논 AAA 그 다음에 뭐 소니 뭐 적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하기만 한 거지. 인터넷도 안 되고 실제로 거기 다른 일로 인터넷 해야 되는데 너무 클레임 많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스트바이가 그걸 포기하고 다시 그 다음 2단계로 내놓은 답이 뭐였냐면은 제조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 우리한테 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우리한테 줄 때는 그 명을 그 제품명 자체를 다르게 줘. 예를 들어서 니네가 캐논 AAA였으면 우리한테 줄 때 똑같은 거라도 캐논 ABC로 줘. 그래야 얘네들 비교해보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쇼룸이 끝났을까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캐논 ABC를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구글에다 올리는 겁니다. 캐논 ABC를 내가 저기 베스트바이에서 봤는데 이거 이상하게 아무리 검색해도 아마존에 안 나온다 이거. 이 뭐냐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내가 알아. 그거 캐논 AAA인데 이제 베스트바이에서는 ABC라고 바꿔 팔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자 결론 두 개는 똑같은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됐죠. 그래서 베스트바이 CEO가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갑자기 이제 제목이 너무 와닿잖아요. 삼성을 찾아간 까닭은 삼성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소비자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렇게 되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최저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막아도 얘네들은 최저가에 사게 되어 있다.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꿨냐면 삼성에 찾아가서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번에 신제품 갤럭시 울트라 이번에 20일 이거 출시하잖아. 이거 출시하면은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이걸 딱 세워놓고 우리 직원들 제일 똑똑한 애들 설명시켜 줄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핸드폰 고르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내가 다 해줄게. 니네가 대신 우리한테 입점료를 내라. 이렇게 입점 비즈니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같은 데가 이런 거죠. 서점 같은 데도 가보면은 제가 책을 내보니까 그런 가판대에 놓여있는 그 자리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서점 갔을 때 탁 놓여있잖아요. 놓여있은 그 한 권 한 권이 다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옛날에는 그냥 소매 유통하던 유통사였는데 이제는 그냥 보여주고 소비자를 만나는 그냥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떨어졌던 매출이 다시 회복되면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 와닿는 거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전 줌으로 강의할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를 이 대세를 바꿀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못 벗어나요. 그래도 누군가는 잘하고 있는데 나도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무 거대한 파도라면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잠재 고객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그리고 내가 다른 기회는 없을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새로 소비자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나와 비슷한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계속 늘 동일한 방식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는 뭐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이제 점점 동영상의 시대, 저는 이걸 느껴요. 동영상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텍스트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분들 뭐, 혹시 아주 아기가 아니시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이제 한국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정보를 얻을 때 다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서 결과를 얻었는데 요즘 애들은 점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놀아요, 그냥. 검색 안 해, 막. 네이버가 뭐냐고 하면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 변화가 동영상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동영상, 많은 분들이 그러죠. 동영상을 하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얼굴 팔리는 거 싫어서 아니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래요, 다.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 얼굴 팔리면서 아이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뛰어들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 아마 유튜브 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첫걸음은 뭐냐면 뭐 유튜브 썸네일 만들고 뭐 영상 찍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이 핸드폰에 딱 찍어가지고 자기 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 거의 막 이 토가 나온다고 하죠. 내가 내 얼굴 보면은 정말 보기가 싫어요. 내 목소리 듣기 싫고 내 말투도 듣기 싫고 내 목소리가 이랬단 말이야 뭐 이래요. 근데 그런 거부터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거고요. 자, 제가 만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롤 모델이시죠, 우리 김미영 강사님. 그리고 이게 어떤 분야의 탑을 찍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요분은 제가 뭐 탑인지 모르지만 한국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한의사 분이시고 또 이 사람은 UFC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거 보면 참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이 코너 맥그리거라고 되게 유명한 UFC 선수고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막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말을 잘 나가는 잘해요. 사람들이 네?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시죠. 말을 재밌게 해요. 맞아요. 말도 재밌게 하고 항상 되게 공통점 많을 거예요. 아마 다 틀린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은 다 마케터다. 잘 나가는 사람 중에 마케터가 아닌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마케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마케팅의 달인이었죠. 그렇죠? 제가 보면은 그 사람 말한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슈를 만들 줄 알고 자기에게 더 시선을 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탁월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마케팅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마케팅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케팅을 잘하면 아마 탑이 된다고 했는데 마케팅을 모르면 보시면요. 이게 한국의 데이터인데 1년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열풍이 있어가지고 막 1년에 아마 150만 명, 200만 명의 신규 사업자가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만큼 폐업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폐업이 1년에 100만 명 넘어요, 이제는. 한번 보세요. 왜 폐업하느냐 봤더니 경영상의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즉, 손님이 안 와서 망한 거죠. 손님이 안 와서 망한다. 여러분이 뭘 하든 지쳐요. 인스타그램 막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고 인스타를 맨날 1일 1포스팅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 진짜 하나도 성과가 없어. 그러면 제 아무리 진짜 엄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뭐 그걸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쳐서 그냥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는
1일 1포스팅을 하자는 거죠. 뭘 하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성과가 나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케팅을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이제 알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마케팅을 잘하려면 이걸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걸 한번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한번 혼자 따라해 봅시다. 잠재 고객의 인식에 집중해야 된다. 자, 고객의 인식에 집중해야 된다. 혼자 중얼중얼 따라 하세요. 상품이라고 하는 실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 같이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 핸드폰을 판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은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고 엄청난 기능이 있고 되게 빨라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에이? 무슨 소리냐? 라고 들 거예요. 야, 네가 핸드폰을 파는데 핸드폰에 집중하지 말라고? 야, 임마 무슨 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들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개발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쉐어 랜딩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왜 랜딩 페이지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영업자와 최상위 영업자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걸 팔아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이거 필요로 광고를 해가지고 DB를 거의 1000개 가까이 모은 거예요. 보통 한 달에 뭐 한 10개 뭐 이 정도씩 팔리는 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딱 팔았는데 1000개를 팔아왔다. 그 사람은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영업자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 저희 쉐어랜딩은요. 보통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솔루션도 사야 되고 호스팅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디자이너만 있으면 딱 이 쉐어랜딩에다가 단을 만들어 가지고 딱 그 칸들 만들 수 있는데 요새는 그 포토샵 하나도 못해도 망고보드나 뭐 또 미리 캔버스인가 그런 거 이용하면 자기가 디자인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홈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쉽죠?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사실. 잘못됐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영업자라는 거죠. 상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최상위권 영업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사장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쭈르륵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DB를 잔뜩 모은 걸 보여줘요. 한 1000명, 2000명 모은 거. 제가 광고에서 모은 DB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 사업에 DB를 모으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모으고 싶다면 요걸 쓰셔야 됩니다. 라고 영업을 한 거예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이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 자체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대상의 머릿속에 집중하느냐. 아까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의 고객의 인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 상품으로 내가 갇히느냐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좀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편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어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유대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언쟁이 붙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와 담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상관관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내가 알기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 저거 돼 안 돼? 이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그건 진짜 그건 좀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이 담배를 핀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야, 누구나 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담배 피우는 건 뭐 기도하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서로 된다 안 된다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안 되겠다. 서로 막 내기가 붙어. 그럼 내기하자. 얼마 내기할래? 뭐 이렇게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간 겁니다. 야, 내가 찾아가서 물어볼게.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선생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도할 때 최소한의 자세와 품위에 대해서 이제 어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 했더니 야 그건 안 되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담배를 피냐 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와가지고 야 봐라 안 된다잖아. 내가 알겠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가서 물어볼게 한 다음에 자기가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담배 피울 때도 기도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된다. 기도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봐봐라 된다잖아.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이게 바로 마케터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정치인도 있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걸 잘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 유권자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순서만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케팅을 설계라는 말을 썼죠. 조금 어떻게 보면 거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고객의 행동을 설계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특히나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더더욱 내가 상품의 실체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여기 꿈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정은영 대표님 분도 보면은 이 자꾸 컨텐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고객들의 머릿속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는 꿈공방은 되게 잘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고객의 인식에 대해서 좀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순간 잠깐 들어봤는데 이미 그 우리 회원님들의 니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의 머릿속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계시는 거겠죠. 그 또 심지어요. 없던 상관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혀 무관했던 거를 유관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그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그분이 강의할 때 자주 많이 쓰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한번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묻다가 당신은 지난달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이 두 질문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졸고 계신 걸로 알아요, 저는. 자, 그래서 상관관계는 없는 거죠, 원래.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처음에 실제로 이 통계학자들이 해봤더니 둘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질문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높은 가치의 질문인데 이거 한번 보시라 하면서 그분이 강의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난달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근데 데이트 자주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 말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네가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품고 살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훅 되게 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생뚱맞게 그렇게 전혀 생각 없던 하찮은 질문이 나의 되게 중요한 질문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품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여러분이 맨날 불평하고 살면서 오늘 내가 뭐 먹지? 저녁 뭐 해 먹지? 뭐 이런 하찮은 질문을 자꾸 하고 살면은 되게 맛없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저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얘기해 볼 때 이렇게 질문의 순서만 바뀌어도 상관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 설계. 알겠죠? 요 내용은 참 좋아서 유튜브에 아마 그분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인철 교수님 행복론 같은 거 들어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리고 또 마케팅을 잘하려면 이 마케팅을 잘하려면까지 하다가 오늘 아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살살 드네요. 이거. 제가 적당히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요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뭘 하나를 하다가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케팅을 또 잘하려면요. 역지사지가 잘 돼야 돼요. 이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만나보면은 마케팅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에 대해서 진짜 예민하게 정말 예민하게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얘네들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한 건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건데 내가 속이 터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사가 처음 됐을 때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초년 교사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말 어렵게 내요. 진짜 어렵게 내요. 제가 처음 중간고사를 냈는데 저 교감쌤한테 불려갔거든요. 그 왜 불려갔냐면 이 선생 평균이 30점대가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된 게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은 30점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배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 이제 웃으면서 말하는 게 솔직히 이건 농담이고 아마 이 선생 아마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내면 다 맞출 것 같아가 되게 어렵게 냈을 거야. 좀 쉽게 내. 이 선생은 지금 학생들 수준을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뭐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쓰면 애들 다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평균 100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가르쳤고 내가 가르친 거 애들 다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음악인지. 자, 박자만 듣고 노래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노래게요? 자, 우리 하와이 힐러님 맞춰보십시다. 잘 웃고 계셔가지고 한번 발언을 드려야 되겠어. 자, 이 음악 무슨 음악입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에이, 아시잖아요. 네?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 에이, 맞추실 수 있으면서. 자, 여기 다 아시죠? 다들 맞추셨잖아요. 자,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자,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몰라요. 에이, 우리 GGUCCINE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뭐라고요? 틀리셨어요, 아예. 무슨 노래로 생각하셨어요, 근데? 모르죠. 안 들렸으니까. 그래요? 안 들렸다고요? 아이고, 박수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이고, 이것도 저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근데 자,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좀 전에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을 쳤습니다.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박자 실험인데 옛날에 어디 다큐에도 나왔던 건데 심리학 실험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가수들을 찾아가 이 공연장에 이렇게 박자로만 해가지고 곡을 아냐 모르냐를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가수들이 이거 너무 쉬운데 다 맞출 것 같은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관객들은 거의 다 못 맞췄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은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산자들은요, 이제 판매자들은 다 너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높게 잡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다 알겠지. 왜 이런 증상이 나오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쟤는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내용 다 모르는데 제가 아마 초보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내용 너무 쉬워가지고 이 사람 다 알 것 같은데 이거 어딘가의 책에서 이분들 책들 많이 본다고 했는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제가 건너뛰을게 이러면은 계속 그런 강의 들으면 짜증나 죽겠네. 저 하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고객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야 돼요. 블로그를 하시든 인스타를 하시든 뭘 설명할 때 보면은 제가 보면은 홈페이지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설명이 불친절해. 너무너무 불친절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아마 뭐 남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치과 같은 데 보면요. 홈페이지에 이런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저는 임플란트를 받아봤는데 저는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그 제가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하든지 뭐 어디 수술을 받으면 잠을 못 자요. 며칠 동안. 왜 잠을 못 자냐면 수술이 잘못될까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수술할 때 너무 아플까봐 막 쫄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 치료 과정이 안 아픈 걸 저는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많이 봐도 세상에 자기네 임플란트가 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통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자체가 없어. 임플란트를 하면 잘 낫는다, 어떻다, 저떻다만 얘기하지. 근데요, 네이버에서 그 임플란트 아픈가요? 임플란트 아픈가요? 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게 키워드예요. 검색량이 10,000건이나 돼요, 한 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친절하지가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거지. 아니,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하겠지 뭐. 이렇게 서렁서렁 넘어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잘 팔고 싶고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잘 파는 세일즈 기술에 대해서 더 얘기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열심히들 들으셔갖고 제가 너무 너무 자세하게 해서 이게 지금 길어지고 있어. 빨리 끝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열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또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겠죠. 자, 네네.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거 진짜 이 그림이 저는 정말 채팅이었구나. 아이고 제 채팅을 하나도 못 보고 있었네요. 아이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님 이거 진짜 좋은 내용인데요. 보세요. 이 컨텐츠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찾다 못 찾았는데 이 관객이에요. 관객. 이제 시청자. 해피투게더라고 혹시 모르시나? 이게 한국의 알아요.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죠?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 시청자분은 시청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보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그냥 즐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동엽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신동엽이라면 여러분이 신동엽이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동엽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마 요 두 명이지 싶어요. 유재석과 박명수를 보면서 저렇게 이 세 명이 그룹이 나왔는데 요런 말을 했을 땐 저렇게 받아치는구나. 그리고 요렇게 해주면은 저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치면은 말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말 잘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사회자이기 때문에 사회자 자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PD예요. PD. 뭐 나영석 PD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PD는 또 다르겠죠. 요럴 땐 요런 효과음을 넣어주고 요럴 땐 요렇게 자막을 해주고 요렇게 하니까 딱 사는구나. 이 시청률이 높은 데는 저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산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아까 전에 했던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이거는 컨텐츠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소비자 관점에서 생산자 관점으로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항상 마케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딱 보면은 TV에 보이는 자막부터 시작 모든 것이 다 재밌어요. 예를 들어 삼다수 이거 먹어도요. 물이 잘 팔리잖아요. 그럼 이런 폰트부터 시작해서 이 뭐 어떤 뭘 써야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요. 잡을 때 그립감, 무게감, 이게 뭐 느낌, 막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생수통도 되게 썩은 생수통은 진짜 싸구려는 딸그락딸그락해서 너무 약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에비앙 비싸잖아요. 에비앙. 미국에도 에비앙 있나요? 그런 놈들 보면 되게 예쁘게 스토리텔링 잘 해놨잖아요. 핑크로 해놓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이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까지 했다가 이걸로 끝나버린다. 이거는 참고로요. 뒷담화도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뒷담화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란 제 브런치가 있는데 그걸 썼을 때 메인에 떴었어요. 그 내용도 사실 이 무의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뒷담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되게 양면적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마케팅을 잘하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되게 양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만약에 쌍욕을 섞어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봐요. 실제 실력은 있어도 막 18 막 삐삐삐 거리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력은 있다고 느끼지만 아까 전에 왜 신뢰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럼 도덕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딱 그 비밀을 들었는데 너만 알고 있어 해가지고 딱 너무 말하고 싶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누구랑 누가 좋아한대 하면서 얘기를 했어. 나한테만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래?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친구니까 내가 너 진짜 특별하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이거 진짜 절대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친구는 그래 좋아 너무 재밌다 너 그런 재밌는 얘기해줘 너무 고마워 말하는데 앞으로 내 비밀은 너한테는 얘기 안 할게 라는 게 무의식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 비밀 너한테 말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무의식의 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빙산에 진짜 이 일각 밑에 삼겨진 이 거대한 빙산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말하는 작은 메시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뭐 멘트, 내 작은 행동 뭐 등등을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누군가하고 미팅을 갔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건 이제 이미지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앞으로 앉아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러니까 뭔가 더 텐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집중도가. 제가 만약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거만해 보이죠. 이렇게 사소한 작은 세팅 하나가 여러분의 지금 인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면 막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굉장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목소리고 똑같은 내용이어도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상대방의 무의식에는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이어야 되는데 나쁜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는 이제 여러분 줌으로 뭔가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더더욱 이런 게 중요해요. 아까 특히 마스크 쓰고 대면 미팅을 하실 때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놀란 게 저희 옛날 어떤 모 친구하고 같이 미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마스크 쓴 상태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걔는 마스크 딱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손가락으로 탁탁 찌르면서 웃으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이제 마케팅은 필연적으로 세일즈와 연동이 됩니다. 그죠? 잘 팔고 싶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사람은 이유로 사지 않습니다.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인간은 이유로 사지 않는다. 감정으로 사는데 감정으로 딱 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로 내 구매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너무 재밌는 말이죠. 사람은 감정으로 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뭘 팔고 싶으면 저 사람의 감정을 사야 돼요. 호감을. 여기 우리 지금 샤론 박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빠져들어서 책을 사겠다고 하시죠. 저한테 지금 호감을 느껴주셨는데 감정으로 뭔가를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요. 봐봐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면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그래서 호감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간다 마사노리인데 간다 마사노리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왜 자꾸 그렇게 설명하려고 막 개고생을 하냐. 설명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를 일단 노력해라. 너는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네가 팔고 싶으면 많이 말하지 말고 오히려 들어라. 네가 많이 듣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말하면서 이 사람이 한 소리가 네가 막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나중에 그 사람이 설명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한테 살 거야. 네가 자꾸 제품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감정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간은 이유로 사지 않는데 감정이 생긴 다음에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호감을 먼저 얻고 그리고 그 호감을 얻은 상태 그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걸 네가 사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도 너무 좋아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유를 먼저 제시하는 거지. 보통 하면 선생님은 좀 약간 뻘쭘하니까 저희 물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전통적인 세일즈 많이 하시던 분들이 그러잖아요. 일단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렸어요. 맨날 인사만 하고 막 관계를 먼저 맺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잖아요. 이건 만날 수도 없잖아.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글이 어떤 식의 글이어야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글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이어야 된단 말이죠. 내 잠재 고객에게. 상대방에게 내 글로 어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저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내 걸 바로 팔려는 글을 쓰지 말고 뭐 1일 1포스팅 하라고 했더니 맨날 자기 거 맨날 파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정보를 올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래요. 뭐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소리가 브이로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올린다고 해보세요. 막 이제 제 영상인데 지금 제 줄만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뭐 제 화면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저는 이게 물을 마십니다. 물. 아, 역시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보겠습니까, 그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물 사려고 하시죠? 이 삼다수란 물이 있고, 여기 뭐, 이건 이제 다른 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골골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두 물 중에 뭘 사야 될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줬어. 물 살려는 사람한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 걸 볼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그를 쓰든 뭐 어떤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든 첫 번째 첫 걸음은 호감을 사야겠는데 호감을 사려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꿈공방 같은 플랫폼이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꾸만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저자들 컨택해가지고 열정 넘치는 분들한테 그 열정을 더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뭔가 만남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이 플랫폼이 거대해져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대놓고 광고해도 결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많이 주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하나 되게 구체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진짜 이걸 알아야 뭘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이분은 마이클 르베프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은. 자, 판매자가 아까 제가 호감을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재밌는 사례 하나 얘기해줘, 이 사람이. 양복업자 뭐 프레드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트막스라는 브랜드를 전 모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시나?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뭐 하여튼 하트막스라고 양복 업계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다고 해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집중에 빠져들고 계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조금 이제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다 밝게 웃어주세요. 자 보세요. 양복업자 프레드라는 사람이 이 여기서 19년 연속이나 일을 했으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 줘. 자기도 소개를 받았대요. 소개를 받았는데 양복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는 대단한 걸 못 느꼈대요. 검은색 양복을 하나 맞췄나 봐요. 검은색 양복을 맞췄는데 아주 멋진 양복을 맞춰서 너무 만족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하루는 방송에 나가야 돼서 맞춘 건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방송 관계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그 르베프 사장님이시죠? 하면서 제가 담당 PD인데 며칠 전에 그 방송 출연 요청했는데 코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저희 무대가 좀 어두운 배경이니까 조금 밝은 색 양복을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 최근에 양복을 하나 맞췄는데 검은색 뭐 이런 어두운 양복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아씨 잘못 맞췄네 이래가지고 다시 프레드한테 전화해가지고 프레드 씨 제가 그 며칠 전에 양복 맞췄는데 방송 나갈 거라고 기껏 맞췄더니 검은색을 밝은색 옷을 입고 오라네요. 그래서 밝은색 옷을 사야 될 것 같다고 이랬더니 프레드가 처음 했던 소리가 너무 충격적인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셨냐고. 그럼 회장님 제가 이거 그냥 환불해 드릴게요. 그리고 밝은색 양복을 새로 맞추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 일단 1차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고. 나 검은색 양복 입을 거다. 근데 그냥 밝은색 양복 하나 더 맞추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레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막 옷을 재보니까 자기 매장에서 해본데 회장님
저희 매장 말고 지금 저 앞에 가게 보면은 뭐 AAA라고 하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마네킹에 전시되어 있는 옷이 있는데 그게 지금 회장님한테 딱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 쇼크를 받았죠. 경쟁사의 옷을 자기한테 추천해 준 거 아닙니까? 옆집 형님 제일 꼴보기 싫은 가게였을 텐데 그 가게 옷을 사오면은 심지어 그 가게 옷을 가져오시면 자기가 무료로 다 딱 맞춰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이즈 다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놀랐다 하면서 근데 이 회장님이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 라고 해놨어요. 자기가 산 모든 옷은 다 프레드를 통해서 샀대요. 그리고 프레드한테 어마어마하게 자기 잘 나가는 회장님들 다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이 사람이 썼던 표현이 이렇게 썼어요. 판매하려 하지 말고 구매를 도와줘라. 이 말이 비슷한 말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비자의 구매를 도와주는 거랑요. 내 거를 파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에게 내 걸 팔아야 된다는 그 강박에 빠져있죠. 근데 소비자가 가장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저 사람이 꼭 내 거가 아니더라도 내 거를 찾아왔지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저한테 문의를 주셔갖고 저한테 하시면 당연히 저한테는 좋지만 지금 사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제 거를 할 게 아니라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요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게 좋으시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저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뭐 하다가 이제 물론 안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잘 되셔서 그 단계에 올라섰을 때는 반드시 거의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구매를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돈 쓰지 오히려 말라고 하는데 제일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절대 저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삼다수 사시면 안 돼요. 이거 돈 낭비예요. 내 건데 이렇게 말해주면 제일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매는 실적을 남기지만 구매를 도우면 고객이 생긴다.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는 건 좋아하는데 판매 당하는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미묘한 단어의 차이인데 진짜 어감에서 확 오죠. 그래서 요 생각을 좀 한번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제 글쓰기 할 때도 아까 전에 이제 한번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호감을 가지려면 도와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 호감 가는 글쓰기를 해야 되겠는데 호감 가는 글쓰기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도대체 뭐가 호감 가는 건데? 응? 그리고 이제 또 나는 결국은 언젠간 상업적인 글을 써야 되겠는데 뭔가를 팔거나 아니면 뭐 그죠? 뭐 컨설팅을 따거나 어쨌든 내가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그걸 하게 될 텐데 도대체 그런 상업적인 걸 할 때 어떻게 호감 가는 글쓰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이야기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브랜든 버처드가 쓴 백만장자 메신저로 이제 새로 나왔고 옛날에는 이게 메신저가 되라라고 하는 책으로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 보고 그 구루가 되겠다고 그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막 하신 분 되게 많죠.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는 내용을 제가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자기의 되게 경험담을 하나 써놨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여동생 헬렌이 자기 연애에 대해서 자기한테 상담한 내용을 얘기해줘요. 상담을 해주는데 당시에 자기는 여자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연애도 해본 적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연애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지. 연애 상담은 누구한테 가야 되나?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연애 고수한테 가거나 연애 상담 전문적으로 해주는 뭐 사업 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자기한테 왔더라는 거죠. 근데 왜 왔느냐? 자기가 헬렌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 더 진지하게 상담을 해줄 것 같아서 가는 거죠. 왜 사춘기 시절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내 친한 친구한테 가잖아요. 그 친구가 연애를 잘해서 그 친구한테 합니까? 아니죠. 그 친구가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진지하게 말해줄 것 같으니까 걔한테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고민을 비슷하게 써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케팅을 맡기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이 마케팅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연히 막 글을 보다가 제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제 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마케팅 때문에 고민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제 글까지 찾아오시게 됐을 것 같아요. 마케팅 진짜 고민 많으시죠. 마케팅을 이게 맡기려고 하니까 선물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싼 사람한테는 가격은 좋은데 이거 실제 성과는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비싼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싼 돈을 내면 또 갑자기 먹튀하면 어떡하지? 사기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이 돼서 아마 너무너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결과로 보장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매출이 나나요? 물어보면 매출은 다 보장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 고민되시죠? 라고 글이 시작한 거예요. 글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딱 여러분이 고민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점점. 내가 만약에 육아 전문 어떤 뭐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애기들 젖먹이랴 뭐 또 남편 뒷바라지 하랴 너무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애를 열심히 키웠는데 책 많이 보고 키웠는데 애를 막 인정해 주라고 해서 막 자존감 높이려고 한 번도 혼도 안 내고 막 다 인정해 줬는데 갑자기 애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때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되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제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그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 같아. 나 이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내 고민을 들킨 것 같은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느냐? 상대방의 고민을 그냥 쫙 읊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민은 그러면 어떻게 나 그 고민 잘 기억 안 나는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통화 목록을 쫙 열어본 상태에서 내가 내 친구하고 내 고객하고 상담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담한 내용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오늘 저한테 찾아온 학원 원장님이 있었는데요. 그 원장님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원생이 너무 안 온다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간판이나 뭐 전단지 막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했다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셔서 저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한테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를 꺼냈죠. 이런 손님들의 이야기가 많으면요. 내 고민도 굉장히 저 사람 잘해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글쓰기가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처음에. 알겠죠? 자꾸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아까 내가 브이로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막 아이고 물맛 좋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면 아무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은 현란한 전문가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좀 더 잘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간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거까지만 하고 그냥 오늘은 일부러 끝냅시다. 안 되겠습니다. 마케팅 이 내 책 내용은 하나도 얘기도 못하고 이거. 책 이야기 해주시러 또 와주세요. 언젠가 또 한번 요거 제가 진짜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퀴즈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되게 옛날 거예요. 이게 아주 옛날에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관련된 얘기를 사실 하려고 막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척추손해성 실조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이 병이 걸리면 진짜 신기하던데 이렇게 점점 뭐 손해가 약간 기능이 약해져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람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되게 말랐어요. 이 친구가 말라가지고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막 서 있다가 픽픽 쓰러져요. 버틸 힘도 없고 차고 났는데 막 근육이 점점 마비되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좌절한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정상이었는데 심지어 후천적으로 이 병이 생긴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옆에 배경도 보면 거의 페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배경이 보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어섰는데도 이렇게 또 걷다가도 막 갑자기 피식 자빠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위로를 줄 것 같습니까? 자, 요거는 진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PONYO님, 폰요님, 파란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 자, 얼굴 가리고 계신 우리 폰요님. 네. 어떻게 부러운 게 하시나요? 당연한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러운 게 당연한 거야. 부러운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위로를 준다고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현실을 보게 한다. 와, 이거 망치형이신데, 망치형. 망치를 때리면서 충격을 줘서 정신 차려라, 너. 막 이렇게. 아니, 언어는 그렇지만 말투는 부드럽게. 아, 말투는 따뜻하게. 야, 응? 너 현실을 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아름답게 비상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비상님. 자,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셔요. 그걸 지적할지 모릅니다.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옆에서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줄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말하기에는 너무, 난 정상인인데 친구가 아프니까 사실 말하기도 어렵고 대신에 이제 진짜 힘이 되어주고 가장 좋은 친구인데 저하고 친구를 하셔야겠는데요. 또 혹시 다른 분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루마별님 말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강아지 때문에 다 들어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거를 복습을 해보면은 네. 공감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다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접근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마케팅, 그 1차적으로 일단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칭찬.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근데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친구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아무래도 아유, 나는 글러먹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제 27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친구가 변해요. 친구가 어떤 엄청 멋진 선물을 줬어요. 진짜 제가 그거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막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뭘까요? 우리 TV. 집 물 마시고 계신 하늘 호수님. 목이 타시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같이 놀아요. 게임하고. 오, 야 놀자 나랑 신나게 놀자 이렇게 게임을 그것도 좋죠. 같이 놀아주는 거. 또요. 아마 못 맞출 것 같아. 하늘 호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안 들려요. 저만 안 들리는 거죠? 아니죠? 우리 호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자, 안 들려서 채팅으로 써주시는 것으로.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근두근. 아, 묻어나게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어떤 선물을 줬냐면, 자, 똑같은 병을 극복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진짜 엄청 서치를 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분. 그쵸? 이분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둘이 만나게 해줍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랬다고. 너무 실망했었다고. 이런 얘기하고 이제 주인공 눈빛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아까는 뭐 이러고 살고 있다가 이러고 이제 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무슨 말에 답변 이렇게 한 거냐면 자기는 진짜 지금 특별히 안 좋다. 병원 갔더니 이렇고 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 개의치 말라고. 나도 그랬다고. 딱 이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응? 그러면서 이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전 안 하던 운동을 막 갑자기 시작해요. 운동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운동하면서 완전
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노력만으로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운동해서 나도 이제 좀 내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딱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이 결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를 딱 감고 이 변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자기 이렇게 친구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얼마나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전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도 인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와준 게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내가 좋은 어떤 이제 뭐 마케팅적인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감동 끊고 감동 브레이크하고 하자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가장 아픈 부분을 그냥 그대로 공감해 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실제 본 카피였는데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암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암 환자신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암 환우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요. 라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파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근데 내가 꼭 이 병과 똑같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주면 나 저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이해해줄 것 같은 사람, 자기 고민을 비슷하게 품어봤자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에 하시기로. 아이고, 이게 제가 너무 사실 앞에 좀 삭제한 거예요, 이게. 대표님 요 페이지만 쭉 한번 훑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 페이지. 이 훌륭 수준으로는 성이 안 찹니다, 이거. 이거라도 안 하느니만 개봉 못해요, 박두. 이거. 개봉 박두 쭉 이게 제 책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매출 공식 쭈르륵 하면서 쭈르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돈 번 얘기 막 하면서 5천만 원 한 방에 들어온 얘기하면서 잠재고기 이해해라, 카네기 얘기도 하고 이런 거, 그죠? 이게 너무 아깝네. 이 내용만 얘기해 줄까요? 요거? 카네기 얘기. 이거 합시다. 다음에 하십시다. 상위 노출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상위 노출. 그거 그냥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죠? 상위 노출만 해도 또 이것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1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 날짜 정하고 가시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2차 스케줄 잡아주세요. 네, 우리 다음에는 같이 1박 하죠 뭐. 다 같이. 네. 저 이거 돈 받고 하는 강의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이 하나 더, 이 강의가 제가 무료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강의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고객의 입장. 이 얘기도 지금 제가 또 마케팅적인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제 입으로 막 제 강의 좋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어느 쪽이 더 서비스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렉서스, 하얏트 호텔, 구찌, 샤넬 이런 데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립병원, 우체국 이런 데 하고 어디가 서비스가 더 좋은 데 같습니까? 비싼데요. 아까 전에 샤넬 이런 데가 더 서비스가 좋아 보이죠? 딱 느낌에. 근데 네. 사실상의 서비스의 퀄리티는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가 더 좋아 보이냐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이런 말을 맨날 지네들은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내게 좋은 거를 적절하게 자꾸 얘기해줘야 소비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이 좋았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이상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다음에 2차 또 봐요.
네, 저희 나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네 같이 이 블로그 잠시만요. 포스팅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주셔야 돼요. 네. 네네. 그렇죠? 제가 대표님 저기 공유 꺼주시겠어요? 사진 찍기.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모시고 올 때 저희가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만 모여 있고 글쓰기도 잘하시고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어서 그 후기 블로그에 엄청 잘 써주실 거라고 전문적으로 써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36개 지금 후기 30. 오. 네. 아, 아니 너무 저희 계시구나. 40분 넘게 계셨어요. 지금 조금 빠지셨는데 아, 그러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먼저 사진 하나 찍을까요, 다들? 자, 하나, 둘, 셋, 한 번에 다 안 돼서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 진짜 너무 좋네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새벽에 미팅 때 오늘 강의 자료 되게 한 4일 정도 하셔야 되는 건데 알려주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저희도 막 소문 많이 냈거든요. 다들 기대 많이 하셨는데 기대하시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갖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서 다음번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번에 또 한번 꼭 와주세요. 네, 다른 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강의 들으신 거 리뷰 많이 써주시고 해주셔야지 또 우리 대표님이 힘내서 또 오실 테니까는 꼭 많이 적어주시고요. 네, 제가 여기다 보이시죠? 지금 막 시리즈로 해달라 꽁꽁방 최고 강의였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최고의 강의였다. 이거 캡처해놔야 되겠다 이거. 네네네, 빨리 캡처하십시오. 이거 끄면 사라지니까. 네. 저희 지금 링크 보내드렸는데 거기 대표님 네, 거기에다가 이제 리뷰 쓰신 거 제가 드린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사이트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제가 선물로 저희 할인권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쏠게요. 우리 대표님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갖고 그러니까는 많이 리뷰 꼭꼭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너무 먼 거리 와주셔서 대표님 먼저 미국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먼 미국 이렇게 꽁꽁방 중구석까지 와주셔갖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표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쳤죠. 크게 한번 마이크 끄고 하나 막간에 광고를 살짝 하나 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자주 하진 않는데 링크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제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거기 리뷰하는데 링크 대표님 홈페이지 그 유튜브 링크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네, 제가 최근에 좀 너무 홍보성만을 많이 썼는데 이전 내용들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도 하나 브런치도 하시잖아요. 여기 브런치도 제 브런치를 진짜 읽어보실 만할 겁니다. 마케팅적인 인사이트를 담았으니까요. 보시면. 그러니까요. 도움된 내용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가서 봤거든요. 네, 말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아쉬워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 나가요. 또 무슨 보따리 뭐 있나 해가지고.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질문도 막 한 잠깐 받는 게 있지 않았나요? 상관없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시간 대표님 괜찮으시면 잠깐 저는 괜찮긴 합니다. 네네.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잠깐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다들 날 잡으라고. 다들 날 잡으라고. 날짜 내놓고 날짜 지금. 대표님. 네네. 블로그 하는 동안에 그 쿠폰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연결이 저품질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쿠폰 파트너스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유 그거 안 좋아요.
파트너스를 블로그로 하면은 저품질 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죄다 이제 요즘 쿠팡 때문에 골머리거든요. 네이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쿠팡 링크만 들어가도 블로그 저품질 걸리는 일이 한동안 한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면 저도 쿠팡 파트너스 하거든요. 저도 지금 네. 제가 하루에 글을 몇 개 쓰는지 아세요? 하루에 글을 2,000개 써요. 하루에. 아, 프로그램이 기계. 기계로. 근데 그게 수익도 얼마 안 돼요. 이제 점점 적어요. 막 하루에 아, 들어오는 요즘은 거의 한 7만 원? 기계 가동비도 안 나와요. 별로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개인이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나중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네. 정보를 주면서 내가 쓴 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카메라로 막 이렇게 줌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 영상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거 막 예.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줌해서 멋있게 할 수 있는 이유 막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카메라 링크를 뭐 쿠팡에 걸고 이러면은 좀 화력이 있는 것 같은데 블로그는 화력에 대비해서 그것도 없어요. 질문이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구체적이시네. 그러면 혹시 티스토리하고 연결해서 제휴 마케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히스토리는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그건 뭐 구글 하던 연동이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너무 아까운 거지. 키우기도 힘든데 예. 죽으면 멘탈 나가잖아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아요. 대표님, 제가 좋아합니다. 임 소장님 디마스쿨에서 뵀어요. 그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입해가지고 지점 내는 그 강의도 지금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네네 알죠. 네네. 말씀 너무 잘하시고 서글서글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네 팬입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예. 유튜브 갈게요. 소중한 유튜브 구독자.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유튜브 저 링크 질문 올려드렸어요. 질문 네. 있는데요. 네. 인스타 팔로우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마팔을요. 제가요? 네. 저 메시지 디마스 보내주세요. 거기 들어가지고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안 해줘서 엊그저께 언팔했는데 다시 할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해킹을 당했나 봐요. 계속 비번이 바뀌어 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하다가 임원수 소장이 그러잖아요. 맨날 나보고 인스타 하라고 하는데 네. 하다가 이게 짜증나. 맨날 접속할 때마다 코드를 2번 바꾸고 이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로우 할 때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팔로우를 못 했는데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분이라고 해주시면 팔로우와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꾸시네. 꾸시네입니다. 꾸시네. 저 꾸시네. 꾸시가 아니고 꾸시. 꾸시네. 알겠습니다. 꾸시네 기억하겠습니다. 꾸시네. 네.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말한 거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혼자 막 일방적인 강의를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블로그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많은 유입자를 모집을 하나, 약간 이렇게 좀 불러오게 하나, 그게 또 궁금도 했었는데 아쉬워요. 다음에 와서 그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 근데 블로그 강의가 있으시더라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블로그는 뺐는데 다음 주에 누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박 무슨 네, 박세인 작가님. 그래서 그분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그냥 폰방에 자주 오시면 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게 있으니까 잘 배우셨다가 질문하세요. 그때. 네. 예, 그러면 근데 너무 강의를 잘한 거죠? 한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토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블로그를 만들어 놨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제 글이 어느 만큼 올라가는지 검색 노출이 어느 만큼 되는지 작년부터 이제 좀 실험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제게 북리뷰 같은 거 하면
검색할 때 상위권으로 나옵니다.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글이 되게 많이 와요. 쪽지로 뭐 할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쪽지들 뭔지 아시죠? 예. 광고 대유, 그다음에 글쓰기를 하면 뭐 원고를 주면 뭘 하겠다 이런 글이 네. 되게 많이 오는데 일단 저 무서워서 그건 다 안 하거든요. 뭐 판매 얘기 뭐 이런 거는 완전 거절하고 근데 이제 글쓰기 이제 뭐 콘텐츠에 맞는 글 주제를 줄 테니 그거에 맞는 글쓰기를 좀 하고 수익을 내지 않겠냐 뭐 이런 류의 쪽지글이 많이 오는데 무시하고는 있어요. 저품질이 걸릴까 싶어서 예. 무시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말씀하신 광고 매체가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으로 광고글을 받아서 올려서 돈 번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온 건데 블로그는 저품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의해서 받긴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별다른 비즈니스가 없어 만약에 내 블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별다른 비즈니스가 없으면 그것도 좋은 수익 방법이긴 해요. 한동안 많이 벌 때는 또 뭐 수백만 원씩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블로그를 갖고 있으면 그 블로그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제가 강의 때 많이 하는 말이 블로거가 되지 말고 블로그 마케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블로거는 제일 낮은 수준의 돈을 버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마 최근에 어디 뭐 10시 1강인가 하는 데서 그 블로그 관련돼서만 뭐 약간 미니 강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유튜브에 아마 치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하셨어 그때. 블로그로 돈 버는 단계가 많은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수업을요? 핸드폰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근데 그러면 일단은 하고 멈춰둔 상태라 근데 이제 그런 광고글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자기 사업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사업에. 블로거가 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이제 가시고 싶으신데 아마 못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우리 정은영 대표님. 네. 오늘 그러면은 긴 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또 꿈공방 징크석에서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유튜브 우리 대표님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